에서는 이쪽에 보면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런 이제 집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1, 2, 3, 4. B라는 집합이 있어. 2, 4, 6, 8.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어.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하고 B하고 겹치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A랑 B랑 겹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원소 2, 4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 중에서 B와 겹치지 않는 원소, 그 다음 B의 원소 중에서 A와 겹치지 않는 원소를 채워준다면, 그러면 A의 원소들, B의 원소들이 채워졌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여기 1, 2, 3, 4, 6, 8을 제외한 5하고 7은 어디 있느냐? A랑 B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려질 때 거기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 기호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읽는데요. A 합집합 B, 그러면 정의가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또는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럼 합집합이 또는이고 또는이 합집합이야.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 합집합 B라는 건 뭐냐? 또는이라는 건 A의, 그러니까 앞에 말에 해당하는 것과 뒤에 말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다 모은다. 다 내 거 이런 거 다 내 거.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A의 원소들도 원소가 되고 B의 원소들도 원소가 된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A나 B에 있는 것들을 우리 다 모으는 걸 얘기합니다. 1, 2, 3, 4, 6, 8. 이걸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데 A의 것도 내 거, B 것도 내 거 다 모은다. 다 모은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있습니다. A 교집합 B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 그럼 요 이고 자리에다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들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쉼표만 요걸 쓰거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동시에 또는 겹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이고로 쓰는 게 1학기 과정이나 우리 2학기 도형해방 정식에서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립방 정식, 연립부등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고야. 동시에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 A의 원소도 되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것. 그래서 바로 겹치는 자리에 있는 숫자 2를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뒤에 보면 뭐 차집합도 있고 여집합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이 있는데 집합의 연산의 기본은 뭐냐 하면 합집합과 교집합이 기본이야. 다른 연산들도 기본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변형해서 대부분 우리가 연산 법칙을 사용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는데 이 합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합집합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은다 또는 다 내 거. 욕심장이 다 내 거. 이렇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그 다음에 교집합은
동시에 해석은 우리가 보통 동시에 성립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겹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연립 이렇게 들어가고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교점, 접점 이런 것들 모두 다 교집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야. 이제 의미들이야.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로는 합집합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또는 이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만들 때 또는 이거나 이거를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말을 만들어봐. 그래서 이거 만든 말 같아. 그러면 거의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단어가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맞거든. 왜냐? 우리가 지금은 국어 공부를 몇 년 했냐? 학교 다닌 것만 해도 한 10년.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 한 15년 되지 않았겠니? 태어날 때부터 국어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 단어들을 넣어보면 얼추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 그럼 거의 맞거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또는 이거나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 동시에 이런 단어들 그리고 갑자기 가운데 쉼표만 찍혔을 때 있습니다. 쉼표. 그러면 이거는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근데 쉼표는 다른 단어랑 같이 쓸 때는 그 다른 단어를 먼저 해석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동시에와 같은 의미로 연속하여 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사용돼. 우리 1학기 공통수학에 있잖아. 경우의 수. 거기서는 요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경우의 수에서는 이쪽을 합의 법칙, 이쪽을 곱의 법칙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경우의 수를 곱하고 이쪽은 경우의 수를 더하고. 그래서 집합 따로, 명제 따로, 경우의 수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돼 있어. 확률과 통계가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다.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저것들은 나중에 교집합 그러면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쉼표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나와. 그렇게 나오도록 좀 연습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합집합, 교집합인데 의미상으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합으로 먼저 또 해볼게. 거기 보면 합집합, 교집합 나온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백족의 교재를 보면은요 서로 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2번에 연산법칙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밑에 개념 3번에 보면 여집합과 차집합이 있습니다. A의 여집합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A의 여집합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모임. 여집합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정의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X라는 값을 원소로 갖는데 X라는 값이요. 전체 집합. 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는데요. 여기 쉼표만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고의 의미는 동시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X라는 원소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면서요. 동시에 A의 원소는 아닌 것. 이걸 우리가 A 여집합의 원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의 원소는 누구냐?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것. 그러면 5하고 6하고 7하고 8 이 값이 이 집합에서는 A의 원소가 아닌 5, 6, 7, 8 이걸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줍니다. 전체 중에서 A가 아닌 것. 그러면 당연히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B가 아닌 거니까 B가 아닌 것은 1, 3, 5,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3, 5, 7 이걸 우리가 B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여집합 다음에 차집합이 나왔어요. 차집합. 차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다. 그래서 이거 차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게 안 잡혔어 오른쪽 귀퉁이가. 아이.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지만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것.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것. 그리고 차집합은 빼기랑은 좀 다릅니다. 집합은 빼기를 할 수가 없어. 숫자 2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집합은 각각 요 원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 1, 2, 3, 4 하면 4는 큰 수고 1은 작은 수고 이런 의미를 갖긴 하잖아. 그런데 집합에서는 이 각각의 숫자들이 하나의 원소로서 동등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2 빼기 3 이런 크기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떠냐? 차집합이라는 건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정의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X라는 집합의 원소 X는 A 빼기 B의 원소 X는요. A의 원소는 맞아요. A의 원소는 맞아요. 그러면 1, 2, 3, 4겠죠. 1, 2, 3, 4예요. 그런데요. 어떠냐? 동시에 X가요. B의 원소